자, 오늘 세월호와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선장 등 예. 광주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있었죠. 예. 예. 선고형량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진짜 쇼킹한 게 이게 뉴스입니다. 예. 이준석 선장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구형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살인죄로 그 적용을 이제 구형을 했는데 결국 304명을 구하지 못한 거를 그렇죠. 살인죄로 의율한 거죠. 예. 근데 법원에서는 이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 그 해가지고 살인죄로 적용을 안 했어요. 예비적으로 그 특가법상 뺑소니 도주, 뭐 유기치사상, 선박도주, 여러 가지 죄명을 적용했는데 형량이 무려 얼마입니까? 36년이거든요. 36년. 그러니까 법정으로 5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36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이 사람 나이가 76세인가 근데 36년 하면 거의 사실상 무기징역이고 교도소에서 끝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관장을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살인죄를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한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배에서의 실세는 선장이 아니라 기관장이라는 겁니다. 배를 움직이는 데는 그렇죠. 배를 움직이는 데는 기관장이 최고다. 그리고 기관장이 그 당시에 나오면서 배를 탈출하면서 보니까 두 사람이 현장에서 넘어진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기관장이 넘어진 걸 봤으면은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걸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선장보다는.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4명이 아니라 거기 두 사람 부부도 같이 안 데려오고 온 거, 이거를 물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살인죄를 적용했으면은 형량이 좀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선장보다 작은 징역 30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 선장이 가장 책임이 크니까 그렇겠죠 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날 세월호를 처음 탄 사람도 징역 5년을 받았다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거 뭐 조타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모 조타수라고 들었는데 조타수 오모 씨라고 그러던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이 선장 이하 죽은 사람 빼놓고 승무원 빼놓고 여자 승무원 빼놓고는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타수라 할지라도 배 처음에 탄 사람이라 할지라도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손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날 처음 배 탔는데 갑자기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엄청난 큰 죄를 진 걸로 해서 5년이나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책임지는 그 직업에 있어서는 하루도 차이가 없고 10년 근무해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그 엄중한 그 경고를 보내준 점에서는 저는 그 점은 괜찮을 듯해요. 다만 살인 부분은 조금 시민들은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은 두 가지를 아마 판단했던 것 같아요. 재판부가. 첫째로는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거하고 그 가능성을 자기만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을까 이걸 깨닫고 있었을까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대로 나가면 이 사람을 죽도록 놔두겠다. 용인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죽도록 용인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나 없었나 이게 아마 굉장히 큰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적어도 그 선장이 이 탈출을 일단 한 차례 지시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꼭 죽게 내버려 두겠다고 적극적으로 용인을 했다는 점을 조금 인정을 안 했던 듯해요. 그래서 죽게까지는 용인하지 않았다. 그냥 자기가 탈출은 했지만. 그렇죠.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갖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살고 저 사람들 죽이게 만들겠다 이런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었는데 아마 재판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선장의 손을 들어줘서 유족들이 꽤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아마도 진짜 말이죠. 이거 정말 우리나라 저 사법부가 망치는 것 같아. 저는요 플라톤이 뭐라 그러냐면 국가가 성립되는 이유는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가가 성립된다고 그랬어요. 비행기든 기차든 열차든 배든 이 마지막 살아도 이거는 산 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선장의 의무를 안 했으면 이거는 나라를 침몰시키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거는 단호하게 국가사범으로 다뤄야 됩니다. 자, 오늘 배 대표님. 그런데 이제 뭐 중령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선장과 기관장만 아니에요. 그 배를 이렇게 불확실한 배를 띄운 청해진 해운이 원죄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하국장 말씀하셨다시피 출근 첫날 가서
견섭하다가 빠져 죽은 이번에 5년형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법의 심판은 5년 틀림없이 나와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야 굉장히 안타깝고 저거 한 것이지. 전혀 모르고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법의 심판은 냉정하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법 체계가 신원장님 지금 저렇게 통탄하고 가족들이 분노하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네. 그러나 또 우리의 체계라는 게 다 만인의 그 뜻을 받들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으니까. 아니, 그 모르는 바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면 제 얘기는 그래서 그 형량이 이제 검찰이 또 항소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그러면 이런 또 사법은요, 이 국가 이심에서 다시 사법은 왜 판단하겠죠. 그러냐면, 네. 아니, 간첩 사범도 저 증거 없다고 그래요.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패트리엇 액트, 애국법 만들자, 이게 뭡니까? 이것도 국가 사범으로 접근하면요, 어떻게 저 다 빠져 죽고 말이지, 옆에서 살려달라 그러는데, 지들끼리 튀어나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자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